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이 여단을 건너 네가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에까지 너희 지금 되리라. 정강훈 목사하고 여기를 뭐로 해야 될지 않고 호칭이 그렇습니다. 그냥 빌립 전도 연구소를 합시다. 거기 편할 것 같은데 여기 2009년이죠. 2009년에 6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빌립 전도 연구소로 이래 냈습니다. 요 빌립 전도 연구소를 낼 때는 전도에 대한 내용을 전국적으로 전도 문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 사업자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내용에 이 전도를 하겠다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한 내용도 또 인쇄를 냈어. 인쇄 그 전도지를 보급을 해서 우리가 가진 그 전국길 전도지가 있어요. 전국길 다양한 형태의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전도 현장에서 전도지 자체를 그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내용은 똑같은데 전도지가 좀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빌립 전도 연구소를 인쇄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9월 달부터 인쇄를 시작해서 한 10월 달 아주 기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도지를 만들려고 11월 달부터인가 아마 배포를 했죠. 작업을 해가지고 한 세트에 5,000원이 해당되는 거라서 그 지료용지까지 다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때 4만 교회를 보냈죠. 4만 교회를. 근데 해신이 0.5%. 그래서 이 빌립전도 연구소를 하면서 또 돈을 1억을 신용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만 부를 만드는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1억 정도는 뭐 어림도 없어요. 적어도 한 2억 5천 정도는 아마 들어간 거로 교회가 있는 돈 모든 걸 다 들였고, 뭐 여기 전도지니까 교회에서 반응할 거다. 추호도 의심 안 했죠. 추호도 의심 안 했는데, 근데 딱 반응이 0.5% 반응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엄청난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전도 연구소로 해서 우리는 하나의 그 방향을 잡아왔는데, 정강훈 목사하고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정강훈 목사 집회할 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렇게 10월 달에 올라가고 이럴 때
이럴 때 전부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떤 지금처럼 뭐 완전히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내용에 그대로 참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이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과연 이게 바른가? 10월달은 그저 이건 하나의 진단입니다. 진단 형태만 하는 형태로 해서 참여했는데 이제 11월 마지막 주 가가지고 10번째라고 하는 그에 대한 내용을 듣고는 한 번 더 오자. 그렇게 했는데 10번째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 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하고의 그 관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에서 2020년도는 그냥 내내 정광훈 목사하고 일종의 스스로 정광훈 목사는 사역을 보자, 내하고 가는 방향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자. 2020년도 한 해는 정광훈 목사하고의 그것 자체에서 내가 뭐 개입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2020년 한 해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2021년 3.1절 여기 이제 쓴 이유가 그거래요.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 정광훈 목사하고의 이 사역 자체가 내하고 사역을 어떤 관계로 내가 가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물어봐도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에 3.1절 국민헌장을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때 토요일 그 집회에 국민대회에서 이 선언을 듣고 정말 내용이 좋구나. 그게 나름대로의 감동이 된 거죠. 저런 거 같으면 내가 진행하는 거하고 뭐 별반 다른 거 없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하는 사역하고 내 사역하고 차이가 없다. 결국 이게 종착역은 같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이제 정광훈 목사 편으로 내가 뭐 그 상대방이야 뭐 정광훈 목사야 여기를 뭐 인식도 안 하고 뭐 아무런 것도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동행이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1절 때 그렇게 하다가 정광훈 목사가 강화문 온 앱을 강조를 하는데 물론 3.1절에도 강화문 온 앱을 이때는 국민온인가 무슨 뭐 대국본온인가 대국본이죠. 대국본 처음에는 대국본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 앱을 이야기할 때 그때 제가 저거 필요한데 저거 정말 좋은 건데 하고 그 자체를 제가 바로 인식을 했어요. 좋은 건데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하면 금방 1,000만 앱이 되려건 이건 뭐 명약 관하죠. 금방 되죠. 근데 이게 매주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고 사정하고 뭐 독려하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왜 나중에 이제 강화문온 앱을 바꿔갖고 실제로 이제 시행할 때는 강화문온 앱으로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도와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동행 입장에서 하나의 돕는 입장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다가 내 시스템, 즉 빌립전도 연구소의 시스템, 그 시스템이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여러 개 말하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시스템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인류 종말 시대에 대응한 인류 종말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하던 전도 자체에 개인적인 전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내용에서 단순하게 전도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서 국가 역사를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각 국가에 찾아라.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까지 나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브로그에 다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의 강의에 대해서 동행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앱을 통해서 강문 온 앱에 대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시스템, 여기서 진행하려는 시스템을 강문 온 앱에다가 얹자. 그래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 아니고 그건 종속이죠, 종속. 여기서 진행하려면 빌립전도연구소에서도 하락하던 그 운동 중에 그 조직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앱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보관을 갖고 있어요. 보관이 다 있고 여기에서 그 은행 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은행 운영도 독자적으로 빌립전도연구소에서 말하는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화시켜야 된다. 일반 사람들하고 여기 개입된 사람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직장 아니면 회사 운영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하나의 독자적인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앱을 보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가문원 앱이 안 된다 하면서 고민하게 샀길래 지금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 교회가 교회가 참여하면 금방 될 일을 교회가 왜 이리 안 오나 이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고민하는 거 하고 있는데, 뭐 지금 15만 그래서 거기서 태클을 하는가 봐요. 15만을 넘지 못하는 20만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15만까지는 급속도로 싹 올라가다가 그 뒤부터는 뭐 아주 어렵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가 하고 있는 앱을 포기를 하고 차라리 그만 정광훈 목사 앱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종속관계라, 종속관계. 앱을 그 연결하는 데서 정광훈 목사의 사역에 우리가 개입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그 세계 기독청이나 복음통일학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쪽에서 지금 복음통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단어를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통일 세계 기독청과는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되어지는 사건에서 정광훈 목사가 표현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복음통일이나 세기독청 가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내용하는 걸 여기서 왜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한반도 복음통일 진행 중이다 하고 4월 18일 날 와서 이렇게 인용을 왜 복음통일 인용하느냐, 그리고 동북아 공존체제를 왜 이렇게 세계 기독청이라 하는 단어를 꼭 이어가지고 동북아 공존체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것이 정광훈 목사와 지금 여기서 빌립전도연구소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의 종속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을 해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통일하는 이 내용이라든지, 복음통일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북한에
여기 있네. 이 복음통이란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통일의 진행 방향은 북한에 있는 정치붕 수용소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이라 하는 요소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 내용을 3월 14일 날 평양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복음통일이라 하는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던 이 복음통일을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통일을 이야기하는 입장은 3월 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때가 4월 18일. 3월 달에서 한 달 지났어. 연도를 이제 날짜가 좀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3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소식을 듣고 복음 통일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들어서 지금 이 복음 통일이 현재적으로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지도를 그려서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만주 땅까지. 이런 자체를 지금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 요 절차란 말이에요. 절차.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지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사람들 앞에 알아야 될 어떤 하나의 사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 위치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나타나는 오늘 그걸 안 찾아놨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는 선지자, 선지자. 요 내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국적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 건국이 시작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뭘 가지고 무슨 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호칭의 대통령이라 하는 이 자리를 자기가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뭘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다른 연대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하는 이런 대수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 나이가 들면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건국이 있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국 기둥에 네 가지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제일 이거를 영향을 많이 받을 연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20대, 30대도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직장도 없고 직장도 없이 그저 다음에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학교 공부라 하는 이걸 가서 이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도대체 공부라 하는 이 내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적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요. 참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될 때죠. 이거 뭐 초등학교는 안 될 것 같고 15세를 지나야 되는 15세에서 25세쯤 될 때 이게 이제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데 정체성 문제 잠깐만 봅시다. 요거 그렇죠. 개인 가치 상승 훈련 15세, 25세 요때
사춘기를 갖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할 때 바로 요때에 필요한 내용이 이 바로 이 내용이 대한민국 아까 그 정체성 사춘기에 대한 내용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여기 15세에서 25세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이거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 이거는 뭐 참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왜 들어가느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어 가지고 70년이 지나오면서 이 하나의 결론이잖아요. 결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 바로 선 나라구나. 전 세계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요.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괜히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비하해서 스스로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되겠냐고 하지만은요. 나라마다 단위로 해갖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미국도 못 따라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이런 그 대한민국 건국기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만은 미국조차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불허하는 그런 요소.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자기가 딱 붙잡을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느냐. 요 요소가 지금 젊은이들 사춘기에 들어오는 이 사춘기가 완성되면서 지금 하나의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공부라고 하는 내용에서 사회가 도대체 뭐냐,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요래하는 사람 앞에서요,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고민해보는 젊은이가 있다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기 전에 품고 있었던 이 네 가지 어떤 개념,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흔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내가 정체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고 막 방황할 때 이걸 적어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70년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분명한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으며 또 기독교 입국론은 어떻게 이렇게 붙잡았을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책도 있고 하니까 마침 그 정가원 목사가 이승만의 분노하는 이 책도 있고 하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책을 여러 개 봐야 될 게요. 다양한 어릴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어릴 때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념 없이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요. 정말 그거는 건요. 성경에도 없는 어쩌면 대한민국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남겼을까 하는 이 연결점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요. 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청년 때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라면요. 청년이 아니라 그 사춘기 때 전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전율을 느낀다.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연결해버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그 네 가지 기둥을 갖고 자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연결하면요, 전율을 느껴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국민에서 한글에는 세종대왕을 연결해요. 세종대왕. 이승만 대통령 가면요, 세종대왕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세종대왕 연결되면서 남쪽에 유대인, 남쪽에 있는 유대인 가야국이죠. 가야국이 2000년 역사. 가야국의 2000년 역사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가야국에 있는 2000년 역사가 연결되면서 바벨론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하는 세계 정세가요,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들어가고, 그보다 더 2000년 조금 더 땡겨버리면, 조금 더 거의 약 2000년을 더 땡기면요, 더 들어가면은 창세기 10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욕단을 통해서요, 벨레과 욕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종대왕을 연결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은, 요것을 어느 개인이라도 이게 한 사람이 이걸 탁 잡으면은, 더구나 사춘기 때 이거를 딱 개인으로 완전히 무장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춘기 때 잡으면 그런 거예요. 잡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잡은 사람이 있다면요, 앞으로 그래 해야 되겠죠. 만주 땅으로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개인의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다, 기능이 있고 그걸 받아라 하는 이 사회까지 지금 현재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이런 점에, 이후에 이런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 사춘기 때만 주어진다면요, 개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걸음을 자기 전 인생에서 느낄 수 있어요. 전 인생에서. 이건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지자적으로 해서 다 일한다 하더라도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전 세계적으로 일해야 될 일들 중에서 일꾼이 부족한데, 사춘기 때부터 그 준비를 해온다 하면요, 이승만이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이렇게 말한다 하는 자체가, 그거 자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스라엘도 못 맡았던, 또 전 세계 미국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역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고 있는 이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